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의 연봉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박항서 감독은 하는 일이 없다, 연봉을 50% 삭감한 니시노 태국 감독처럼 박항서 감독도 연봉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매체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박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근데 최근 베트남 축구협회 레오아이 안 사무총장은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계약대로 지급될 것이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그에게 연봉 삭감을 강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축구협회가 한수 접으며 박항서 감독의 문제는 해결되는 듯 싶습니다만, 베트남 상황은 내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수출길까지 꽉 막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베트남이 처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너 자신을 알라. 지금의 베트남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정신 상태를 유행어로 표현하면 근자감 혹은 정신승리 정도인 것 같은데요. 풀이해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끝낸다는 뜻입니다. 최근 베트남 뉴스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왜 이번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국에 빠른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까? 정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기똥찹니다. 뉴스의 내용을 빌리자면 베트남은 이미 대규모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최고의 진단키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웬만한 전문가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전문 용어들을 끌어다 구구절절 지리하게 나열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베트남이 생산한 진단키트로 환자를 테스트하면 100%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 평가하는 기사에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적어놨습니다. 어떠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정확하지 않다고만 적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진단키트가 더 우수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진단시간만 빠른 한국의 진단키트는 지금 전세계에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진단키트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포크레인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삽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홍옥병원이나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설립한 종합병원 빈맥을 가봐도 한국의 시설 좋은 동네 병원보다 수준이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전 분야에 걸쳐 이런 황당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자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정부부터 베트남 국민들까지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인 한국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할 정도면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들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에 자신감이 넘치는 베트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베트남의 최대 도시 하노이와 호치민시가 이번 사태 확산 방지 노력으로 봉쇄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유엔 수원폭 총리가 도시 봉쇄 상황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건터시 지도자들과 진행한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식량, 의료 물품 등 필요한 물자를 확보해 봉쇄 상황 시 가격 폭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총리는 베트남의 이번 사태가 정점에 도달했다면서 5개 시 행정부는 대응의 집중도와 속도를 높여 매 시간과 분 단위로 대응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총리는 지자체들의 모든 집단 행사와 실내 20명 이상, 직장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식품과 약품, 연료를 판매하는 일부 상점들을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영업점 운영을 중단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사람 간 2m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잘 유지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국민들은 마트와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마트와 시장에 몰리면서 일부는 생필품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에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 리테일은 연속 3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VN-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습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수출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다시 무역이 재개되면서 원자재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이번 사태가 확산되자 수요가 급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강세를 보이는 직물과 신발 분야는 중국 기업들이 회복하면서 치열한 경쟁까지 벌여야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기업들은 올 초 중국에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원자재 부족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물건을 만들 원자재가 없으니 수출은커녕 생산조차 안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중소기업의 72%가 운영을 재개했고 대기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제조산업을 위한 수입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도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중국 국경과 맞닿은 도로 운송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방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수입 운송 방식을 해상이나 항공으로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이번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급락하자 산업통상부는 이 문제는 원자재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그나마 기업들이 예비 원자재로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급락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자본 반환, 비용 충당, 은행이자 지불, 근로자 급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줄이 막히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영난에 봉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대기업이 베트남 섬유와 의료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품 운송을 지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4월, 5월 두 달간 섬유와 의료산업의 해외 주문 건수는 약 70% 감소했습니다. 6월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 말까지 주문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섬유와 의류 사업의 수출 수요를 인도, 한국, 일본 등 다른 시장으로 변경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시장을 다 합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 직물과 신발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생산 규모가 큰데 이번 사태가 회복하면서 중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 체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출까지 떨어졌는데 중국과 경쟁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처럼 현지 산업 기반 자체가 열악하고 일부 거대 외국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시장 전반을 주도하는 영국에서는 도미노 파산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한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공급망이 연결된 다른 사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위기로 변환되자마자 일본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기업 전용 M&A 센터를 세우고 일본의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손을 잡고 나가자 일본이 이번 사태의 모범 사례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긴급 사태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사태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긴급 사태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입니다. 발령기간은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긴급사태 선언하면 뭐해요? 아키 여사가 또 벚꽃놀이 하러 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난리 칠 텐데 일본 국민들보다 집안 문제부터 어떻게 해봐요. 가와 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데 집안 꼴이나 나라 꼴이나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째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크고 작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칫덩이 올림픽 때문인데요. 현재 연기를 하긴 했지만 취소의 가능성까지 야기되고 있죠. 일본에겐 안타깝지만 올림픽을 기다리는 세계인들은 이제 2024년에 열릴 파리올림픽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파리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양궁을 이을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 나타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자 종목이 뭘까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브레이크 댄스는 한국이 톱 클래스란 사실을요. 이번 시간에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우리 한국에서 각종 세계대회를 통해 꾸준히 우승한 분야인데요.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실력이 뛰어난 것은 과거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스트릿 댄스의 일종인 브레이크 댄스는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비보잉 또는 브레이킹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드스핀을 포함해 현란한 몸짓으로 힙합의 멋을 한껏 강조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에는 남녀 금메달이 1개씩 걸려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이번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승인에 앞서 지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박수! 청소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혜리 선수가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댄스의 강국답죠.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는 2001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를 호령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아직 확 와닿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가별 브레이크 댄스 세계 랭킹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 바로 비보이 랭킹즈입니다. 비보이 랭킹즈는 전 세계 약 750여 개의 비보이 팀이 등록되어 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승패를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비보이 랭킹즈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팀 랭킹에서 한국팀 진조크루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랭킹 부분에서는 진조크루 소속 한국인
홍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01년 결성된 진조크루는 베트로부터 이어 등으로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유일한 팀입니다. 진조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권 입상은 충분하다. 진조크루가 200번 이상 우승한 만큼 한국 브레이크 댄스는 노하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선수들에겐 축제 분위기인 동시에 어딜 가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호주 스쿼시의 거장 미셸 마틴은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올림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로 올림픽은 점수에 관한 게임이거나 달리기 종목이어야 한다. 명확한 정답과 승패가 있어야 하는데 댄싱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걸 가져오면 분명 비도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스쿼시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브레이크 댄스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런 비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미셸 마틴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감성으로 예술성 등을 따져 점수를 주는 방식은 그의 말처럼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이 아픔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죠. 형광나방, 초록 어머니 외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지난 소치의 악몽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소투니코바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판정 논란 끝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김연아 선수를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소투니코바 선수는 러시아의 개최국 입점, 즉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쳐 후한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소투니코바의 점수에 대해 심판들의 매우 배리관대한 판정이라며 러시아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죠. 이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은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또 편파 판정이 생기면 어쩌냐와 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비보이 비걸 선수들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죠. 특히 앞서 소개했던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혜리 선수의 포부가 엄청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브레이크 댄스에 입문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을 연마해온 김혜리 선수는 올림픽에서의 브레이크 댄스 정식 종목 채택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몸을 성하게 잘 유지해서 파리올림픽에선 유스올림픽의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꾸고 싶다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바라보는 문화적인 인식과 지원, 인지도 등도 모두 바꾸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메달 획득 전 3번의 예선을 거쳐 유스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요. 유스올림픽 브레이크 댄스를 주관하던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에 먼저 동영상을 보냈고 김혜리 선수는 대만에서 50명이 겨루는 아시아 지역 예선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예선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김혜리 선수는 2018년 5월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올라 12명이 출전하는 유스올림픽 초대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유스올림픽 본선에서도 시상대의 한 자리를 점한 김혜리 선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춤꾼으로 급성장했죠. 브레이크 댄스는 원조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비보이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하고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국립 비보이 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브레이크 댄스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실력에 대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걸은 2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걸들이 공연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비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 비걸을 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진조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도 비보이 인구가 증가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2010년 이후 브레이크 댄스의 인기가 사그러들었다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뛰어난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특히 이번엔 비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춤으로 꿈을 표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보이 비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